자, 언어 매체 단어 형성법에서 40거까지 했나? 아무도 모르대. 내가 필수를 안 내는데. 40법 안 했나? 어근과 접사만 했나? 어근과 접사? 안 들어갔어. 아, 그거 자체로 안 들어갔다고? 아, 풍선 통역만 했어? 네. 아, 그 풍선 통역 프린트 이거 가지고 다 했습니까? 예. 아, 명사, 동사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 했네. 예.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새로 여러분들에게 패들레이드 쌤이 올려놨던 어근과 접사 이거 프린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이 프린트 이거 나중에 수업 마칠 때 한 장씩 들고 가면 된다. 수업할 때 쓸 거라서. 숙제인가요? 아, 숙제요? 아니요, 숙제 아닙니다. 숙제 해오면 좋겠지만 와우. 한번 쳐다보면 봐봐. 자, 이제 우리가 품사를 끝나고 어근과 접사로 와서 단어 형성의 개념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어근과 접사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자, 어근과 접사는 단어를 만들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근과 접사는 이제 단어를 만드는 차원에서 어근 접사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 자, 그럼 그 앞에서 우리가 어간 어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 그지? 불규칙 활용부터 생각해서 뭐 활용 부분까지 해서 무슨 어간이 어떻고 어미가 어떻고 어간 어미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자, 어간과 어미는 무슨 얘기를 할 때 무슨 단어 무슨 차원에서 제일 많이 했던 얘기야, 얘들아? 품사들 중에서 무슨 품사? 용언이죠. 그러니까 동사, 형용사 얘기할 때 어간, 어미 얘기 다 나오잖아, 그지? 어간, 어미 얘기를 하고 어간, 어미가 있다는 거는 동사 아니면 그 품사가 형용사, 그것도 아니면 서술격 조사이다. 요 셋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뜻이거든. 자, 근데 어근과 접사는 모든 단어에 다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근과 어간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자, 그것부터 머리에 잘 잡고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어근과 접사는 단어가 만들어질 때 어근과 접사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단어들 중에서는 그냥 하늘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로만 탑 플러스 늘이 아니고 하늘을 그냥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진 단어거든. 이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단어의 중심이 되는 말이라고 해서 어근이라는 말이죠. 근데 어근은 단어를 만들 때 단어의 가장 뿌리가 되는 말. 근자가 뿌리 근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뿌리 근자. 그 단어의 기본 의미가 되는 말. 이게 어근이야. 자, 단어 중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어근으로만 만들어진 단어도 있습니다. 자, 그걸 단일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단어들 중에서는 이런 단어들도 있어. 자,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근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지만 풋 사과 같은 경우에는 뭐 플러스 뭐다? 풋 플러스 사과 이렇게 합쳐진 단어거든? 얘들아, 풋 사과가 무슨 사과일까? 아니근 작은 사과. 풋사랑, 풋밀기, 풋사랑. 그때 풋이 다 약간 어떤 의미를 주는 것 같아? 뭔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어리근 뭐라고 했는데? 그해 난 거. 그거는 핵과일, 핵혹시 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풋은 아직 좀 완전히 여물지 않은 덜 익은 이런 의미를 지닌 말이고 이 사과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 사과죠. 이 풋사과에서 중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사과입니다. 그래서 얘를 근이라고 하고 사과는 사과인데 아직 조금 덜 익은 사과라고 해서 사과의 어떤 범위를 좁혀주는 기능을 하지. 네. 범위를 좁혀준다를 문법에서는 한정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어떤 이미 한정의 기능을 가지는 얘를 접사라고 해요. 근데 나 이거 수업 안 했나? 했어. 했어요.
맞지? 그 하니까 이건 좀 하면서 했는데 맞아요. 글자가 무슨 글자고 이거 했던 것 같은데. 딱 접사까지만 하셨어요. 아 그렇군. 그래서 갑자기 내가 글 하니까 뿌리 금을 하니까 그 생각 봤어요. 났어요. 맞지? 근데 저만 했던 것 같은데. 뿌리 글자 보면서 근조가 생각이 나는 거야 갑자기. 좋은 거 같아. 아 근데 딱 그까지만 했구나. 네. 자 이렇게 어근에 접사가 결합돼서 만들어지는 단어, 이런 단어를 파생어라고 합니다. 자, 접사가 앞에 붙어도 되고 뒤에 붙어도 되고 그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솔 플러스 나무인데 얘도 하나의 중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얘도 하나의 중심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어근과 어근이 합쳐진 형태가 있어요. 이런 것을 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파생어랑 합성어를 합쳐서 복합어라고 하고요. 우리 단어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요즘에는 하나 더 첨가해야 되지. 줄임말. 줄임말 가지고도 단어가 새롭고 요새 굉장히 많이 파생이 되잖아. 너희가 생각하는 최근에 줄여서 만들어진 신조어. 자강투투. 예? 자강주투? 자간? 강? 이게 뭐예요? 자존심 강한 두 천재. 자존심 강한 두 천재. 어느 상황에서 쓰는 거야? 그냥 서로 앉으려고 할 때. 아, 앉으려고 할 때. 이 여기서 우리 학교에도 자강철이 있어. 아, 근주? 누구랑? 저요? 아, 혜진이랑. 본인들은 자강부철인데 이제 우리는 봤을 때 50보 100보다. 거기서 거긴데. 자 이렇게 해서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진짜 우리 고유의 어떤 문법, 학교 문법에서만 이야기하는 이렇게 단어 형성법이고 최근에는 줄임말이라던가 또는 영어랑 이렇게 복합어처럼 해서 만들어지는 단어도 꽤 많죠. 그때 뉴스룸 이렇게 보는데 요즘 SNS로 인해서 있어빌리티라는 말이 생겼다 하대 진짜로? 네? 아주 좋은 거 신경 쓰지. 무슨 말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주변은 엉망인데 자기 침대에 되게 브런치하는 그 장면만 굉장히 좀 예쁘게 보이게 있어 보이게 하는 능력. 있어 빌리티. 멋있다. 아 이거 우리 아직 완전 우리 완전 세대 아닌가 봐. 이렇게 해서 단어들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정도인데 이 파생법과 합성어를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내면 학생들이 꽤 많이 틀리고 또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단어들 중에서 이런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 이런 단어. 근데 장꾸러기 같은 경우에는 파생어의 형태도 있고 합성어의 형태도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좀 어렵죠. 해돋이. 파생어가 먼저인가 합성어가 먼저인가. 그러니까 파생어의 합성인가 합성어의 파생인가 이런 것들을 좀 그런 것들이 뒤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가게 되면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그리고 접사와 어미의 개념들도 학생들이 좀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자, 어간과 어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 어간이라고 하는 거는 용언의 활용의 차원에서 얘기할 때 그리고 어근이라고 하는 거는 단어가 만들어질 때 다시 말해서 단어 형성의 차원에서 얘기할 때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세파라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자, 근주야. 그는 어디일까? 파라탈. 자, 그러면 가는 세파라.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자, 얘들아 여기서 근이라고 하는 거는 단어 형성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했지. 세파라타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질 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다? 세와 파라타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얘가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는 근이 되고 얘는 매우라고 하는 보조적 의미를 가지는 접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근은 파라타라고 할 수 있고 자, 접사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얘들아 접사
가지는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는 단어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걸 단어 파생이라고 해. 그래서 파생 접사라고 하거든. 자, 단어가 얘가 결합이 돼서 이렇게 한 단어가 만들어졌어. 그럼 얘는 이제 사전에 새롭게 등장하는 새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세파라타의 어간을 어디까지 해야 된다? 세파랏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자, 먹이다라는 말이 있어, 얘들아. 자, 먹이다의 어근과 어간을 구분해볼게. 어근은 어디까지일까? 어근. 어근. 어근 어디서 끊을까? 먹에서. 어간은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자, 먹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먹다라고 하는 먹에서 접사 이가 붙여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얘가 근에 접사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학생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먹이다를 가지고 먹이다의 기본형이 먹다라고 생각해. 얘들아, 먹이다와 먹다는 아예 다른 단어야. 먹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가 결합돼서 먹이다라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간을 찾을 때 애들이 또 먹까지 끊는데 어간은 먹이까지로 끊어야 됩니다. 새 단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떻게 활용한다? 먹이고, 먹이니, 먹이었다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 개념을 잘 기억을 하고 접사가 붙으면 무조건 새 단어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외는 없죠. 예외 없습니다. 접사의 그 본질적인 기능 자체가 이거기 때문에. 자, 접사는 앞에 붙는 경우도 있고 뒤에 붙는 경우도 있거든. 자, 여기에 얘 같은 경우에 보면 풋성으로 해서 얘가 앞에 붙었죠. 얘를 접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뒤에 붙었지. 어근 뒤에. 어근 뒤에 붙는 얘를 접미사라고 합니다. 자, 얘네들은 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접사는 무조건 단어를 하나 파생시켜주는 기능을 한다고 했지. 네. 자, 얘는 접사람을 가지는 기본적인 기능인데 자, 여기서 풋이라고 하는 것은 덜 익은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했죠. 쌤이 이렇게 덜 익었다 많은 사과들 중에서도 범위를 좁힌다고 했지. 그걸 뭐라고 무슨 기능이라고 했죠? 의미 한정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 한정의 기능은 접두사는 이것밖에 못해. 의미 한정의 기능만 가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파생을 시키고 이런 접두사를 뭐라고 하냐면 한정적 접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 한정의 기능을 가지니까 한정적 접사라고 하는 거야. 자, 접미사는 기능이 좀 더 다양해. 당연히 단어 파생의 기능도 있고 의미 한정의 기능을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져. 자, 의미 한정의 기능을 가지고 추가로 무슨 기능을 가지는 경우가 있냐면 얘는 그런 게 없지만 자, 얘들 여기 먹이다라고 하는 단어의 품사가 동사죠. 사람이 어디 갔지? 자, 먹다라고 하는 얘 어근도 동사고 이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얘도 동사야. 자, 그런데 얘를 보면 먹다라고 하는 동사에 접사 이가 결합이 됐더니 품사가 뭐가 됐습니까? 명사가 됐잖아. 자, 그럼 원래 품사가 동사였는데 품사가 바뀌었죠? 누구 때문에? 접사 때문에. 자, 그러면 접미사는 무슨 기능도 있더라? 품사를 바꿔주는 품사 전성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접사를 지배적 접사라고 얘기해요. 쌤 전성인가요? 바꿔주는 거. 품사를 바꿔주는 거. 접미사가 전부 다 바꿔주진 않아. 전부 다 바꿔주진 않아. 왜냐면 얘도 접미사잖아. 그지? 얘도 접미사거든. 얘는 접미사가 붙었는데 품사가 안 바꿨죠?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접미사지만 한정적 접사로밖에 안 쓰이는 경우고 얘는 한정적 접사로도 기본적으로 쓰이면서 품사까지 바꿔버리는 거야. 이런 것을 지배적 접사라고 합니다. 요거는 좀 알아야 됩니다. 문제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를 판단하려면 기본적으로 품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 얘들아. 자, 높이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높다 할 때 그 높이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야, 얘들아?
노 플러스 이야. 자, 여기에 이는 한정적 접사입니까? 지배적 접사입니까? 지배죠. 지배적 접사라고 해야 되겠지. 왜? 이 높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뭐로 바꿔줬습니까? 명사로 품사를 바꿔줬기 때문에. 그래서 품사를 바꿔주는 이런 기능을 한다. 이게 전미사가 가진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 한번 볼까? 전미사는 이 정도만 보면 거의 다 끝나거든? 아, 그 파생어는? 자, 3페이지에 단어 형성법을 보면, 자, 그 밑에 이번에 파생어, 접두사가 결합한 파생어, 접두사 플러스 어근 되어 있죠. 참사랑. 참은 약간 진짜, 약간 이런 의미의 참입니다. 참. 참기름의 참도 그 참이다. 들기름의 들은 뭔 것 같아? 들기름, 들짐승, 들기름, 다 약간 야생의. 이게 약간 참은 좀 정제된 이런 의미를 가지거든. 들기름은 약간 정제되지 않은 이런 의미를 좀 가져. 거친 약간 이런 의미. 그래서 이제 들기름이 좀 더 이렇게 낮은 등급을 받잖아. 좀 얘기할 때. 자, 그리고 뭐 엿보다, 짓밟다, 짓밟다 할 때 짓은 엄청 강하게 약간 악센트를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까맣게도 약간 그런 의미죠. 잠꾸러기, 꾸러기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지칭할 때 꾸러기라는 말을 쓰죠. 정답다의 답, 나나리의 이, 일찍이의 이, 깨뜨리다의 뜨리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뒤에 전미사가 붙은 경우들입니다. 얘들아, 그러면 잠꾸러기 한번 보면 자, 거기에 딱 분석된 거 봤을 때 잠과 꾸러기죠. 자, 여기 있는 이 꾸러기는 사전에 단독으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거든. 그러면 접사야. 어근은 일단 사전에 단독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기 때문에. 자, 얘는 접사고 이 잠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어근이죠. 자, 그런데 이 어근이 만들어질 때를 한번 볼까? 이 잠은 다시 뭐 플러스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원래 무슨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를 할 수 있을까? 자다 플러스 미음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야. 와. 알겠죠? 이 잠이라고 하는 단어도 원래부터 있는 어근 하나가 아니라 자다라고 하는 동사에 접사 미음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명사입니다. 자다라고 하는 동사에 미음이라고 하는 접사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무슨 단어라고 할 수 있다? 파생어야. 자, 그러면 1차 파생이 일어났는데 다시 꾸러기라고 하는 접사가 붙은 거죠. 네. 그럼 파생이 총 몇 번 일어난 거야? 와. 2번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파생어의 파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한 번 파생이 먼저 일어났는데 뒤에 다시 한 번 더 일어났다. 파생어의 파생. 그럼 우리가 아직 본격적으로 합성어를 배우지 않겠지만 뭐도 있겠니? 합성어의 파생도 있겠죠. 그리고 파생어의 합성도 있습니다. 이런 게 사람 골 때리게 하는 거죠. 학생들이 내가 봤을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게 접사와 어근을 구분하는 게 좀 그나마 어려워하는 것 같아. 이런 거는 좀 쉬운데 뒤에 가면 갈수록 애들이 좀 어려워하고 쌤도 한 번씩 되게 좀 헷갈려. 이게 어근인가 접사인가 그런 거 있어. 근데 그렇게 헷갈리고 논란도 되게 많은데 논란이 많고 헷갈릴 만한 거는 수능에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법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기출을 분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기출에 나오는 합성어, 파생어의 이 단어를 넘어서서는 절대 출제될 수 없거든. 수능을 지금 10년 이상 치렀어. 이 이상은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못 내는 거야. 논란이 되는 것도 되게 많거든. 해돋이가 우리 이제 학교에서는 뭐 합성어의 파생이라 배우는데 파생어의 합성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고 되게 많거든. 근데 그럴 때는 논란이 많으니까 되게 보기 지문을 많이 열어놔. 논란이 없게끔. 학생들이 이렇게로만 해석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기출을 무조건 많이 풀어보시고 내가 잘 모르겠다 싶은 단어는 아예 메모를 해놨다가 수시로 그 단어를 좀 익숙하게 형성 과정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정답다 한번 볼게. 답이라던가 롭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많이 쓰이는 접사인데, 자, 정답다는 정 플러스 답 플러스 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명사고 명사 어근이고 답이라고 하는 거는 접사죠. 자, 정답다의 품사는 뭡니까? 동주영. 용언인데 동사야 형용사야 얘들아? 와 동사죠. 동사죠. 동사야? 동사 형용사 구분 기준 뭐라고 했었지? 현재 시제.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현재 시제 선어말을 넣어봐. 정답 는다? 언제네.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품사 뭐라고 한다? 형용사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명사였는데 형용사가 됐지. 품사가 바뀌었죠. 여기서 답은 무슨 접사로 쓰였다? 지배적 접사로 쓰였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게 가능해야 돼, 얘들아. 자, 그런데 이 접사의 셈이 설명했을 때 근주야, 자고 있니? 눈이 작아서 그렇지? 자, 접사가 가진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 했어?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 네? 뜻을 어? 뜻을 뜻을 뭐? 단어를 새로 만들어. 그렇지. 단어를 만들어주는 게 접사가 가진 기능이지. 그러면 단어를 더 이상 새롭게 만들어지지 못한 접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까? 지금 막 많이 만들어진 이런 접사를 뭐라고 하냐면 생성적 접사라고 해. 그래 보면 그거 안 적어도 돼. 예를 들면 우리가 정답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누가 봐도 답, 정 플러스 답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단어라 생각하고 먹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먹 플러스 이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생각하죠. 자, 이런 이 같은 단어들 얘네들은 지금도 굉장히 단어 파생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접사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접사를 생산적 접사라고 이야기해. 자, 그런데 접사 중에는 이런 접사도 있습니다. 자, 지붕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가지고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보면 정말 고등학교 때 문법 수업을 아주 충실하게 들어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있는 몇몇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이게 단일어라고 답할 확률이 굉장히 많겠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들죠? 네. 하지만 이 단어는 집 플러스 웅이라고 하는 접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명사고 얘가 접사가 됩니다. 자, 비슷한 걸로 마중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누군가를 맞이하다 맞다 플러스 웅 누군가를 맞다 맞는다 할 때 쓰는 동사랑 이게 뭐야? 웅이라고 하는 접사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아니 세상에. 자, 하나 더. 아니 세상에. 자, 무덤이라고 하는 단어도 한 단위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누군가를 땅에 묻다 라고 할 때 묻 플러스 엄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어근 플러스 접사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들이야.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엥 이렇게 3단이 좀 나오죠? 네. 누가 봐도 얘와 얘를 접사라고 생각하기 어렵지? 그지? 자, 그래서 얘네들은 더 이상 생산성을 잃어버린 접사가 돼.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의 접사로 인식되지 않는 거죠.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지 않는 거지. 자, 그러면 얘들아 한번 잘 볼래? 네, 여기서 너희가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칠판. 이 단어를 할 때는 실제 발음은 이렇게 되는데 본 어형을 살려 썼지 얘들아. 그지? 자, 얘는 본 어형을 살려 쓰지 않고 이 세 단어들은 전부 다 소리 나는 대로 표기했죠. 자, 한글 맞춤법에 따라서 뭐를 기준으로 표기를 했을까? 바로 여는 음규칙. 연음, 음운규칙. 자, 얘네들은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썼어. 네. 근데 저 앞에 먹이 같은 경우에는 본 어형을 살려서 썼죠. 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했을까?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어디서 차이가 와, 얘들아? 뭐에서 차이가 나? 자, 받침이 없다? 알겠는데. 얘네와 얘네의 큰 차이는 어디서 찾으면 접사에서 찾아야 되겠지. 네. 자, 각자 접사가 어떻게 다르다? 먹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활발하게 많이 사용돼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접사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분리해서 써줘야 됩니다. 본래의 형태를 살려서. 접사 이가 표시가 되게끔.
자, 하지만 웅이라던가 엄이라고 하는 접사는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의 접사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표기한다?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그 뒷페이지에 한글 맞춤법 제19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나 이나 키 이렇게 되어 있죠. 얘네들은 전부 다 지금도 활발하게 쓰이는 접사들이야. 얘네들은 전부 다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쓴다. 다시 말해서 접사도 밝혀서 써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 2, 3, 4 쭉 내려가서 다만 부분에 보면 다만 내려가서 붙임 밑에 거 보면 어간에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거. 얘네 이외에 그러니까 웅이라던가 엄이라던가 얘네들이 붙어서 만들어진 것들은 전부 다 원형을 밝혀 쓰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씁니다. 너무 슬프다. 응? 난 은퇴하는 것 같아. 진짜 언니 되게 감성이 큰 거 같네. 나는 짜증나는데 그냥 통일시키지 왜 이렇게 띄어쓰기 규정이. 근데 이제 보면은 뭐 이런 것도 접사 이런 단어들은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뭐 단골로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많이 나오는 단어. 선생님이라고 해서 이걸 보고 처음부터 이걸 누가 이렇게 분리시켜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문제에 접하다 보면 그런 걸 알게 돼요. 그리고 할아버지 이런 것도 원래는 한 플러스 아버지가 결합된 단어거든요. 한이요? 한. 한? 한. 니은 한. 한나라 왜? 왜 그 한이라는 게 크다라고 하는 의미의 약간 우리말이야. 그래서 그게 소리 나는 대로 그냥 편하게 할아버지 쓰는 거죠. 할아버지. 신기한 게 많지 얘들아. 진짜. 그래서 수행평가에 그런 거 있다 막. 수행평가 1차 부사 끝나면 이제 수행평가 있을 건데 네. 하나는 미디어 비판적으로 사용하는 미디어 하나를 매체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분석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우리말 실태와 관련해가지고 주제 중에 하나 선택해서 보고서를 쓰는 건데 재밌을 거야. 네. 자, 그 다음 합성어인데 합성어 진도 나가야 되지 얘들아. 자,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이 합쳐진 거를 합성어라고 하는데 합성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동사적 합성어와 비동사적 합성어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벌써 말부터 어려워. 혹시 여기서 국어를 전공으로 할 생각이 있는 사람? 멋진 친구. 아무도 없어?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이 말을 또 들어볼 일이 없을 것 같긴 하다. 내 인생 마지막. 거기 뭐야? 이거 뭐야? 물과 뭐가 섞인 거야? 여기 물이 너무 많아. 물을 넣어. 펜이 다 된 거 아니야? 먹었어요 그냥. 아닌데 물 입에 다 됐으면 안 돼. 저거 하니까 뭐. 펜이 다 된 거 아니야? 저걸로 한번. 이거를 놔두면 너희가 봐라. 근데 얘들아 이거 통사가 일단 문장이라는 뜻이야. 문장.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전공을 해서 대학 때 가면 맨 처음 배우는 게 1학년 때 배우는 게 음운론을 배우고 우리가 봤던 그 음운의 그 음성학까지 해서 음운론을 배우고 한 2학기 되게 하면 이제 형태론을 배웁니다. 형태론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단어를 형태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장 배우겠죠. 그 문장을 학문적 용어로 하면 통사론 이렇게 이야기해. 근데야 네? 뭐라고? 통사가 뭐라고? 어떻게 네 뒤통수를 한번 세게 쳐줄까? 아니요. 눈에 잠의 요정들이 막 이렇게 눈꺼풀을 끌어내리지. 그 잠의 요정을 없애라. 막 찔러삐. 자, 이 통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이라는 뜻이야. 자, 우리가 이 통사적 합성어는 우리 국어에서 일반적인 문장 구조 배열에 부합하는 거. 네? 맞지? 말도 어렵지? 괜찮아. 잠깐. 해석하려 했는데. 문장 구조 배열에 부합하는 거. 일반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거. 그럼 비통사는 뭐겠어? 문장 구조 배열과 일치하지 않는 거. 배열에 맞지 않는 거.
자, 문장 구조 배열 이게 뭐예요? 라는데 어렵지 않아.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얘들아. 용언 어간이 있어. 네. 민수야, 그치? 어간 뒤에는 뭐가 와야 되니? 네 상식이야. 자, 너희 상식을 물어봤어. 어간 뒤에 뭐가 와야 되니? 어미? 그렇지. 얘들아, 어간 뒤에 어미가 오는 게 상식이지? 우리 단어가 만들어질 때 어간 뒤에 어미가 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동사적 합성어라고 이야기해. 얘는 선생님이 좀 이따 보여줄게. 용언, 어미, 어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자, 그런데 단어들 중에 어간이 왔는데 그 뒤에 어미가 안 오고 다시 어간이 오는 경우가 있어. 이게 상식이야? 문법 상식이 안 맞는 거야. 어간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되는데? 어미가 와야 되는데 상식이 안 맞지? 이런 거를 비동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예로 쌤 얘 파란색으로 쓸게. 자, 돌아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돌아가다라고 하는 합성어를 분석하면 이 돌아가다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 돌 플러스 아 플러스 가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돌다 플러스 가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야. 얘들아 여기까지 따라왔지? 네. 자, 얘가 돌다라고 하는 용언에 어디에 해당된다? 간에 해당이 되고 이 아라고 하는 게 연결어입니다. 자, 그리고 가다라고 하는 이 가가 다시 용언에 뭐가 돼? 간이 되죠. 그러면 얘들아 어간 뒤에 어미 오고 다시 어간 뒤에 어미 왔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 문법 상식에 맞는 거지. 그러면 동사적 합성어라고 이야기해. 그걸 유식한 말로 문장 구조 배열에 일치한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르내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근주야, 네. 오르내리다는 어떻게 분석이 될까? 저 맨 뒤에 있는 저 여학생 깨달아. 괜찮니? 오케이. 자, 오르내리다 어떻게 분석될까? 어간. 아니, 오르내리다 단어. 오르. 내리. 그치. 오르내리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들아 오르는 오르다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간에 해당돼. 그리고 바로 뭐가 왔어? 다시 간이 왔죠? 뭐가 와야 되는데? 어미가 와야 되는데 그냥 어간이 오는 거야.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문법 상식에 맞지 않지? 네.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적 합성어. 띄워줄 수 있어요. 자, 문제 하나 더. 하늘이 노푸르다. 자, 노푸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노푸르다 하는 단어는 이것과 이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새 단어로 만들어졌어. 근데 뭐와 뭐가 합쳐졌을까? 높다. 그치. 높다라고 하는 것과 푸르다라고 하는 어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자, 한번 보니까 높다의 높이라고 하는 간만 왔고 그리고 다시 뒤에 다시 어간이 왔죠. 노푸르다는 동사다 비동사다? 비동사적 합성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볼게. 얘들아, 관형사는 일반적으로 뭘 수식하지? 체언을 수식하죠. 관형사 플러스 체언으로 된 합성어는 동사적 합성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부사랑 체언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이렇게 된 경우는 우리 일반적인 국어 문법상 별로 적합하지 않죠. 부사는 주로 뭘 수식해 얘들아? 부사 용언 수식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동사적 합성어. 자, 예를 들어보면 지금도 가슴이 떨리네, 그지? 자, 첫사랑. 자, 첫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과 무엇이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야? 채우 왜 슬퍼? 아니요. 아, 진짜. 아, 그렇군. 아픔이 있는 학생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다. 근주야, 첫사랑은 뭐와 뭐 합쳐진 단어야? 처갓이랑 사랑이. 그치. 아, 너도 근데 약간 슬픈 거 같네.
현진아, 니는 안 슬프지? 네. 자, 첫사랑 같은 경우에는 관형사 그리고 명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동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현진아, 네. 구슬비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일까? 이 구슬이 좀 내리는 모습을 표현한 거니까 이 원래 시원에 수식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수식하니까 비통사적 합성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설명했죠. 얘들아, 이 부술이라고 하는 거는 부술이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 돼. 의태어에 해당되죠. 자, 우리 품사 중에서 애매한 거는 다 어느 품사에 들어간다? 부사에 들어가. 자, 부사에 들어가는데 비라고 하는 명사를 지금 수식하고 있죠. 우리 일반적인 문법 구조에 안 맞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적 합성어가 됩니다. 척척박사, 이것도 똑같아. 척척박사, 척척 플러스 박사죠. 네. 척척의 분사가 뭐지? 애매하면 부사야. 부사 플러스 박사, 명사기 때문에 비동사적 합성어가 됩니다. 그치? 근데 합성어랑 사생어의 차이점은 어렵다. 여기 아, 이거 하니까 약간 그런 느낌 난다. 방탈출 게임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생각 안 나? 용어네? 아, 갑자기 막 뭐가 사라지니까. 아, 나왔으면 되는가? 자, 얘들아, 용언의 어간 플러스 관형사용 전성어미 이렇게가 결합이 되면 문장 성분 뭐가 될까? 어간의 관형사용 전성어미가 붙으면 문장 성분? 문장 성분 뭐 돼, 얘들아? 관형어가 되잖아, 그치? 어간의 관형사용 전성어미 은는 더늘이죠. 요거 결합이 되면 관형어가 된다고 했었지. 쌤이 관형어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를 막 많이 강조했었죠. 예. 자, 관형어는 당연히 뭘 수식합니까? 체언을 수식하죠. 자, 관형어 플러스 체언이 오게 되면 이 구조를 띠게 되면 통사일까 비통사일까? 통사. 통사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장 계열 구조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 얘들아, 거의 다 왔다. 용언의 어간인데 안 붙고 그냥 체언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 그지? 민수야, 이게 말이 돼? 아니요. 어디서 말이 안 될까? 어미가 그렇지, 어미가 와야지. 어간 뒤에 어미가 와야 되는데 그냥 체언으로 오게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선생님 좋아하는 덮밥. 현진아. 네? 자, 덮밥은 어떻게 해서 단어가 형성이 될까? 이 덮밥은 있잖아요. 어. 이 덮다라는 그 용언의 어간이랑 이 체언이랑 결합했으니까 이 원래 용언의 어간이 체언을 수식하기 위해서는 관형사 그 어미가 필요한데 그게 안 났으니까 비통사적 너무 정확하게 다 설명했죠. 자, 덮밥은 원래 덮은 밥이란 뜻이지. 이게 만약에 덮은 밥이었다면 얘는 동사적 합성어가 됐을 거야. 자, 그런데 여기 간에서 끝나버리고 전성어미가 안 왔죠. 그 상태에 바로 체언이 왔지.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적 합성어가 됩니다. 자, 유사한 단어로 적칼도 마찬가지. 근데 애들이 적칼을 모르더라. 너희 적칼 모르니? 네. 대영아 적칼 모르나? 너희 맥가이버 칼 알아? 맥가이버 칼. 그렇지. 선생님 그 왜 유행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초등학교 때 맥가이버 칼이 유행이었어. 그러니까 그때 약간 그런 수산물이 유행이었나? 아, 그래. 그러니까 수산물. 약간 그런 수사물. 수사. 그래, 탐정한 이런 거 있잖아. 맞지 않아? 아, 수산물 말고 수산물. 수사물하고 따개비. 수사. 탐정, 추리 이런 거.
수성 뭘? 근데 이상하네. 스카이프 칼이 지금 다니면 되게 위험한 수식품이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이프가 길이별로 막 이렇게 있거든. 그렇게 막에 따는 것도 있어. 그게 뭐지? 이렇게 칼이 이렇게 펼쳐졌다가 이렇게 접혀지는 거야. 접칼. 이 지금 학자들도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쌤이 되게 논란이 많은 파트들이라고 했잖아. 이게 우리 국어에서 제일 논란이 많아서 출제할 때 제일 보수적으로 출제하거든. 논란이 없어야 되니까 누가 봐도 논란이 없을 만한 가정 국어 문법에서 권위 있는 사람의 개론서를 가지고 출제를 하는 거야. 근데 그 교수님도 개론서를 쓴 지 굉장히 오래되셨을 거 아니야. 그리고 선생님보다 훨씬 더 이전 세대고 접칼 접하던 세대야. 너희 접칼도 모르는 세대한테 지금 이런 게 막 단어로 나오는 거야. 누가 접칼을 알겠니? 애들이 왜 접칼을 모르더라. 접칼은 접은 칼이야. 얘들아 통사겠니 비통사겠니? 비통사가 되는 거야. 접은 칼인데 접칼이니까. 네, 이런 경우가 그런 거죠. 얘들아 이거는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늙은이 같은 게 대표적인 분사가 됩니다. 늙은이는 늘자의 늦 플러스 관형서형 전성어미 플러스 이는 사람을 뜻하는 이거든. 오는 이가 없다 할 때 그 이 사람이라는 거죠. 자, 어간 플러스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는 던을 중에 하나 결합됐고 얘가 체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수식하는 구조가 되지 동사적 합성어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동사 비동사의 경우까지 지금 다 했고 네. 쌤이 프린트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다음 시간에 요거 여러분들에게 준 프린트 가지고 할 건데 아마 요거를 풀어낼 수 있으면은 거의 뭐 수능이나 모고 수준까지 지금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아마 다 못 풀 것 같긴 해. 한 장씩 들고 가세요. 내일 수업을 할 거니까 꼭 챙겨 오시고 나오네 나올 수고했습니다.